안녕하세요. 마음을 짓는 상담사 김은희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감기 걸린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가을 겨울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훈육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영상에서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기본 원리 9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본 원리는 이번 영상부터 3번에 걸쳐 올려드리게 될 연령별 훈육 방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훈육을 제대로 잘 적용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조건이 달라지면 같은 것을 활용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겠지요? 지난 영상에서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기본 원리 8번째 발달에 적합한 훈육을 하자라는 내용과 9번째 지적보다는 예방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발달에 적합한 훈육 방법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0세에서 만 3세에 해당하는 영아 발달과 관련된 훈육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0에서 3세 영아라 하더라도 발달적인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출생에서 만 1세, 1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로 나누어 훈육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출생에서 만 1세까지의 훈육의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에 무슨 훈육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물론 영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훈육을 실시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훈육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0에서 12개월까지는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시기는 훈육의 기초로서 앞으로 효과적인 훈육을 하기 위한 준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애착이죠. 그런데 애착이 형성이 되는 데는 0에서 24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한 민감기예요. 아동의 인생에 사회 정서 발달, 행복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애착 형성의 반을 차지하는 시기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는 2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빨리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동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영아의 의사표현은 울음이지요. 자신이 배가 고플 때, 기저귀가 척척할 때, 뭔가 불편한 곳이 있을 때 자신은 표현을 했는데 양육자가 반응해주지 않거나 늦게 반응할 경우,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경우 영아는 자신의 울음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지난 영상에서 애착을 형성했을 때 아동은 부모가 지시나 중재를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으로 받아들이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비난이나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느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처럼 앞으로 아동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모의 이야기를 도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비난과 거부로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애착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시할 수가 없겠지요? 0에서 1세 훈육의 2번째 포인트는 바로 간접적으로 부모가 훈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건 또 뾰족한 물건들을 주변에다 두지 않는 것처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지요. 간혹 기어다니기 시작한 영아가 뜨거운 우유 쪽으로 다가가려고 할 때 부모는 뜨거워서 안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 뜨거운 우유를 치워주게 되지요. 이러한 모델링과 안전한 환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통해 훈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9개월 된 영아가 엄마의 머리를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뭘 알겠어 하고 내버려 두시면 엄마도 아프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건 훈육을 하지 않는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9개월 된 영아에게 훈육을 할 때는 단호하게 하라고 했지 어디서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버릇없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겠죠. 영아는 자신을 보고 많이 웃어주는 엄마를 통해 애착과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신을 보고 화난 얼굴이면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즉, 아야, 엄마 아파 라고 이야기하며 엄마의 머리를 묶는 것으로 충분하겠지요. 만 1세에서 2세 아동을 위한 훈육 포인트는 총 4가지예요. 첫째,
너무 많은 규칙보다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제지만 하되 부정어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시기도 애착 단계이면서 중요한 건 기초적인 자기인식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걷고 뛰고 두드리는 등의 활동들이 가능해지면서 아동은 자신의 신체를 시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기도 하고 부모를 모방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있어요. 하영이가 딱 요 시기의 아동이지요. 아빠가 구운 계란을 톡톡 두들겨서 깨는 것을 보고 자신도 직접 톡톡 두들겨서 계란을 까보기도 하고 그것을 기억했다가 비슷한 감자를 보고 톡톡 두들겨서 깨려고 하잖아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과 자신의 신체 능력을 활용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때 감자가 이렇게 해서 깨지냐? 아니야, 그건 그렇게 깨는 거 아니야. 자꾸 비난이나 부정어로 이야기하거나 부모가 대신 해주는 등의 행동들은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애착 대상자인 부모의 반응을 살피게 돼요. 이때 부모가 부정어나 부정적인 표정을 지을 경우 나를 싫어한다, 너한테 실망했다, 너 왜 이런 행동을 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영이가 아빠와 함께 간 캠핑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빠의 머리를 때리게 돼요. 이때 아빠가 아빠 울 거야 라고 하면서 얼굴을 살짝 찡그렸더니 하영이가 금방 아빠의 표정을 보고 엉엉 울게 되지요. 물론 공감 능력 때문에 울 수도 있었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표정이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비난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둘째,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명료한 말로 해주되 행동으로 제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영아가 친구를 꼬집거나 밀고 때리는 등의 행동들을 했을 경우 지나치게 비난하고 길게 설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시기의 영아는 친구의 개념이 무엇인지, 밀고, 꼬집고, 때리는 등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신이 분리된 존재임을 안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동이라 친구의 개념이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나치게 비난을 하고 길게 설명하는 것은 기분만 나빠질 뿐이에요. 이 시기의 영아에게는 같이 써, 나눠 써, 양보해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따로 놀잇감을 제공해주고 각 부모가 영아 옆에 따라붙어서 꼬집으려 할 때 손을 빨리 잡고 행동을 제지한 후 엄마가 친구 아동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모델링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 이 시기 아동에게 훈육을 할 때에는 의도와 행동을 따로 구별해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시기 아동이 블럭을 던지는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손에 힘이 없어서 블럭이 떨어지는 것인지 손에 잡고 있는 블럭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지고 있는 블럭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웃으면서 블럭을 던지는 경우에는 놀자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표정을 찡그리면서 손으로 던질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럭을 던지더라도 네 가지를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을 경우에는 실수이기 때문에 손에서 블럭이 미끄러졌구나, 다치지 않았어? 라고 반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손에 있는 물건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갖고 싶었구나, 조심히 내려놓자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웃으면서 블럭을 던지는 경우에는 놀자는 표현이기 때문에 던지는 놀이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 블럭은 딱딱해서 다치니까 이 공으로 던지자. 볼풀공이나 부드러운 곳으로 대체해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던진 경우 지나친 비난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 화가 났구나. 하지만 던지면 안 돼.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부모는 아동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도와 행동을 구별해서 반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네 번째, 이 시기 아동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 과업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도록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지하는 방법은 빨리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예를 들어 키즈 카페에서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아동이라면 가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고 정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아동을 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또 아동이 과자를 충분히 먹었음에도 과자를 또 찾을 것 같을 경우 아동이 과자를 먹고 있는 사이 부모는 평소 과자가 있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아동이 다시 찾으러 올 경우 문을 열고 보여주면서 없네 라고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왜냐하면 이 시기 아동은 아직은 스스로 조절 능력을 가지고 조절하기 어려운 시기이면서 감각으로 세상을 인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지요. 더 나아가 이 시기의 아동 중에서 기질적으로 까다롭거나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아동의 경우 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뒤로 누워버리거나 발버둥 치거나 혹은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는 등의 더 큰 행동으로 반응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동이 자신의 신체를 아프게 할 때 부모가 내버려 두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해하는 아동의 손을 잡아주기, 뒤로 누울 경우에는 뒤에 쿠션을 대주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등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